안녕하세요. 잠시 달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3월이 어떻게 흘러갈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이미 와 있습니다. 먼저 마음에 와닿는 카드를 뽑아주세요. 번호 공개할게요. 1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번 분들, 제가 오늘 우리 1번 분들의 카드를 펼치면서 느낀 첫인상은 산통이에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전에 고통 같은 거죠. 3월 한 달, 여러분은 그동안 억지로 붙잡고 있던 썩은 동아줄을 놓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맨손으로 다시 절벽을 기어 올라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희망 고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타로를 보는 이유는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위로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앞에 놓인 지뢰밭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어떻게 하면 덜 다치고 건너갈지 전략을 짜기 위해서니까요. 자, 우리 1번 분들의 3월 그 현실적인 타임라인을 아주 디테일하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3월의 문을 여는 첫 흐름부터 볼게요. 초반부는 마음을 좀 단단히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반부는 내가 드리는 노력에 비해서 결과값이 너무 초라해서 맥이 풀리는 시기입니다. 자, 3월 시작하자마자 첫 카드가 펜타클 에이스의 역방향이에요. 정방향이었다면 하늘에서 돈보따리가 떨어지는 건데 이게 뒤집혔죠. 이건 아주 현실적인 타격입니다. 기반이 흔들리거나 내 손 안에 들어올 줄 알았던 실체가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형국이에요. 20대 취준생이나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번 달 초에는 합격할 것 같다는 김칫국을 마시지 마세요.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거나 연봉 협상에서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받아서 멘탈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 된 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밥이 설익은 거죠. 그리고 직장인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금 흐름이 꽉 막혀요. 받아야 할 미수금이 늦어지거나 성과급이 예상보다 훨씬 적게 들어옵니다. 내 잘못이 아니에요. 회사의 사정, 경기의 흐름이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꼭 돈 문제만은 아니에요. 관계에서도 보상 심리가 무너집니다. 오래된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주겠지 라고 기대를 하셨나요? 3월 초에는 그 기대에 접으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이 뭘 원하는지 전혀 모르거나 알면서도 모른 척 할 거예요. 기혼자분들은 배우자의 경제적 실수나 시댁 처가 문제로 인해서 왜 나만 이렇게 아등바등하며 살아야 하나 하는 강한 현타가 오는 시점이에요. 시작부터 뭔가 손에 쥐는 게 없으니까 힘이 쭉 빠지죠. 그 결과 바로 이어지는 흐름이 페이지 완즈 역방향이에요. 돈도 안 되고 인정도 못 받으니까 당연히 의욕이 꺾입니다. 이 카드는 동력 상실이자 주변의 미성숙함을 의미해요. 여러분의 상태를 보면 번아웃이 와서 만사가 귀찮은 상태입니다. 해야 할 일은 산더미인데 몸이 천근만근이라 침대 밖으로 나오기가 싫죠. 갱년기 증상처럼 체력이 뚝 떨어지거나 만성피로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화가 나는 건 주변 상황이에요. 직장 상사, 동료 혹은 내 파트너를 한번 보세요. 다들 어딘가 나사가 하나 빠진 것처럼 굴지 않나요? 미혼이신 분들, 썸남 썸녀가 연락이 뚝 끊기거나 아주 유치하게 굴어서 정이 뚝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나이 먹고 왜 저러나 싶은 거죠. 그리고 기혼자분들, 특히 육아나 살림을 병행하시는 분들은 속이 터집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혹은 자녀든 자기 몫을 제대로 안 해서 결국 내가 뒤치다꺼리를 다 해야 돼요. 일을 저질러 놓고 도망가는 사람은 따로 있고 수습은 여러분 몫이죠. 3월 초반 여러분은 다 때려치우고 싶다 라는 충동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느끼지만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그저 게으른 무력감 상태로 시간을 흘려보낼 가능성이 커요.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여러분의 내면 상태는 어떨까요? 검의 여왕이 역방향으로 나왔어요. 이건 여러분이 독해진다는 뜻인데 그 방향성이 약간 부정적입니다.
예민함이 극에 달해서 히스테릭해질 수 있다는 경고예요. 평소 같으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웃어 넘길 수 있는 말도 지금은 비수처럼 꽂힙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가장 아픈 말만 골라서 찌르게 돼요. 네가 사람이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같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고 실제로 뱉어버리기도 합니다. 이 카드는 단절과 고립을 의미하기도 해요. 말이 안 통하니까 차라리 입을 닫아버리는 거죠. 직장에서는 필요한 업무 대화 외에는 섞지 않는 자발적 아싸를 자처하게 되고 집에서는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려요. 배우자와 한 집에 있어도 투명인간 취급을 하면서 냉전을 벌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날카로움의 끝은 결국 자신을 향해요.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가? 내 팔자가 왜 이런가? 하는 자기 비하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 시기에는 스스로의 감정 상태를 제3자처럼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격이 파탄난 게 아니에요. 상황이 여러분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서 예민해진 것 뿐입니다. 하지만 흐름이 바뀌어요. 3월 첫째 주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지나면 힘 카드가 등장합니다. 이건 외유내강, 이악 물고 버티기예요. 앞서 나왔던 무기력함이나 날카로움을 여러분 스스로가 통제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상황이 해결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른이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감정 노동의 끝판왕이죠. 서비스직이나 사람 상대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 진상 고객 앞에서 속으로는 욕을 퍼붓고 있어도 겉으로는 미소를 짓는 그 상태 아시죠? 딱 그겁니다. 미혼이신 분들은 꼴도 보기 싫은 직장 상사나 답답한 연인을 보면서도 그래 내가 참자, 짖는 개한테 같이 짖어서 뭐하겠냐 라는 해탈의 경지에 오릅니다. 기혼자분들은 가정 내의 불안한 경제적 압박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아이들 앞에서는 혹은 부모님 앞에서는 평온한 척 중심을 잡으실 거예요. 이 시기에 여러분은 정말 대단합니다. 사자의 입을 맨손으로 벌리고 있지만 표정은 온화하죠. 겉으로는 우아한 백조지만 물밑에서는 살려고 미친 듯이 발버둥치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인내심에도 한계는 옵니다. 3월 10일에서 15일경으로 넘어가면서 완즈 7번이 역방향으로 나오는데 이건 방어선 붕괴 혹은 압도당함을 의미해요. 혼자서 너무 많은 짐을 지고 버티다가 결국 더 이상은 무리야 라고 백기를 드는 순간이에요. 주변에서 쏟아지는 요구사항들, 처리해야 할 업무, 챙겨야 할 사람들, 이 모든 게 쓰나미처럼 몰려오는데 정방향이면 이걸 쳐낼 수가 있지만 역방향이라서 여러분의 체력과 정신력이 바닥났습니다. 이때는 억지로 막으려고 하지 마세요. 둑이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손가락으로 막고 있어봤자 여러분만 익사합니다. 차라리 나 못해, 도와줘, 나 오늘 밥 안 해 라고 선언하고 드러눕는 게 낫습니다. 경쟁사회에서 밀려나는 것 같은 패배감이 들 수는 있겠지만 이건 패배가 아니라 살기 위한 전략적인 셧다운이에요.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몸살이나 병가로 강제 휴식을 취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건강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의 마지막 카드는 완즈 9번이에요. 여러분은 결국 끝까지 서 있어요. 이 카드는 존버의 끝판왕이자 상처뿐인 영광이에요. 3월 15일쯤에 여러분은 만신창이가 된 기분일 거예요. 체력은 바닥이 났고 사람에 대한 불신, 저들이 또 언제 나를 공격할지 모른다는 경계심도 가득합니다. 누구도 믿을 놈이 없다.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직장이든 가정이든 여러분이 지켜야 할 나만의 영역을 사수해냈어요. 비록 뭔가 마음은 지쳤지만 그래도 죽진 않았다, 버텼다라는 안도감과 함께 전반부의 폭풍우가 지나가요. 자, 이제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전반부가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참호전이었다면 후반부는 모든 것이 뒤집히는 드라마틱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후반부의 시작은 더 타워예요. 전반부에 꾸역꾸역 붕대를 감아가면서 지켜왔던 그 경계선이 외부의 어떤 강력한 사건으로 인해서 와르르 무너집니다. 보통 타워 카드를 두려워하시는데 우리 1번 분들에게 이 타워는 필연적인 붕괴이자 해방이에요. 애매하게 끌어오던 썸이나 희망 고문만 하던 연애가 상대방의 결정적인 실수나 사건으로 끝이 나요. 혹은 상대방의 비밀, 양다리라든지 금전 문제라든지 이게 드러나면서 얘는 아니구나 하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구조조정, 팀 해체, 갑작스러운 발령
혹은 회사의 비리나 악재가 터질 수가 있어요. 믿었던 상사가 날아가거나 내가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엎어질 수도 있죠. 부동산이나 계약 문제라면 갑자기 불발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번개는 하늘에서 치는 거니까요. 지금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던 낡은 껍질, 이건 아니지 않나 생각하면서도 관성 때문에 혹은 두려워서 유지해왔던 그 상황이 강제로 종료가 되는 거예요. 당시에는 충격이겠지만 지나고 보면 그때 안 터졌으면 평생 고생할 뻔했다 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타워가 터지고 난 직후에 소드 9번이 역방향으로 나와요. 악몽에서 깨어났다. 실체를 확인하고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는 뜻입니다. 타워 카드로 인해서 상황이 터지고 나니까 오히려 그동안 끙끙 앓았던 막연한 불안감이 해소가 돼요. 이혼을 고민하던 분들은 차라리 싸움이 크게 터져서 속내를 다 털어놓게 되고 이 사람과 끝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던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퇴사를 고민하던 분들은 회사의 부당한 처사에 명분이 생겨서 죄책감 없이 사직서를 던질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렇게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데 막상 겪어보니까 별거 아니네, 나 살아있네 라는 걸 깨닫게 되는 시기. 그게 3월 셋째 주입니다. 머릿속을 꽉 채우던 근심 걱정이 현실적인 대처 방안으로 바뀌면서 불면증도 사라질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할 카드가 나와요. 악마 카드가 나왔는데 타워로 무너지고 악몽에서 깼는데 왜 악마가 나올까요? 이건 치명적인 유혹 혹은 현실과의 타협이에요. 상황이 한번 뒤집어졌는데 그 혼란을 틈타서 달콤하지만 독이 든 사과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연봉 20% 올려줄게. 대신 주말에도 나와. 라면서 영혼을 갈아 넣으라는 제안이 옵니다. 돈이 급한 현실 때문에 거절하기 힘들 수가 있어요. 이게 황금수갑이에요. 그리고 관계에서는 헤어진 혹은 크게 싸운 연인이나 배우자가 갑자기 육체적인 매력을 앞세우거나 물질적인 공세를 펼치면서 재회를 요구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순간의 외로움이나 욕망 때문에 다시 그 지옥으로 걸어 들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쾌락에 빠지는 거예요. 나 그동안 힘들었잖아 라는 보상 심리로 명품을 지르거나 폭식, 음주 혹은 위험한 이성관계에 탐닉할 수가 있습니다. 3월 말 여러분은 도덕성과 욕망 사이에서 혹은 자유와 돈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게 될 거예요. 이 쇠사슬은 남이 채운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목에 건 것임을 명심해야 돼요. 자, 악마의 유혹과 혼란을 지나서 3월 말로 가면서 상황이 정리가 됩니다. 펜타클 6번이 나왔는데 이 카드는 기브 앤 테이크, 정확한 계산과 분배를 의미해요. 악마의 뜨거운 욕망이나 감정 소모에서 벗어나서 이제 아주 차갑고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리는 단계예요. 관계에서라면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은 없습니다. 생활비 이만큼 줄 테니까 당신은 이걸 해. 내가 양육을 전담할 테니까 당신은 돈을 더 가져와. 라는 식으로 부부나 연인 관계가 감정보다는 계약 관계처럼 재정립이 돼요. 건조해 보일 순 있지만 우리 1번 분들에게는 이게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직장이나 금전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워로 인해 무너진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들어와요. 대출이 실행이 되거나 정부 지원금 혹은 가족의 금전적인 지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짜는 아니에요. 그에 상응하는 조건이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철저히 비즈니스적인 흐름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감정에 호소하지 않고 숫자로 말하는 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은 다시 일상으로 장인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온갖 풍파를 겪고 나서 여러분이 선택한 결말은 다 필요 없고 내 일이나 열심히 하자 입니다. 묵묵히 내 할 일을 합니다. 주변이 시끄럽든 말든 연애가 복잡하든 말든 내 커리어와 내 통장 잔고를 채우기 위해서 뚝딱뚝딱 망치질을 하는 모습이에요. 취준생인 분들은 감정을 차단하고 자격증 공부나 스펙 쌓기에 몰입하는 스터디 모드에 들어갈 것이고 직장인 분들은 야근을 해서라도 내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슬퍼 보이나요? 아니요. 이건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생존 방식이에요.
남을 믿는 대신 내 기술과 내 능력을 믿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3월의 마지막 카드가 더 선, 태양의 역방향이에요. 태양은 태양인데 뒤집혀 있죠. 완벽하지 않은 성공 혹은 번아웃 뒤의 휴식의 필요성을 의미합니다. 3월 한 달, 정말 치열하게 전쟁처럼 사실 거예요. 결과물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했으니까 통장에 돈도 들어오고 일 처리도 됐을 거예요. 하지만 태양의 역방향은 아직 100% 만족스럽지 않다거나 성공은 했는데 몸이 너무 축났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남들이 보기에는 너 정도면 잘 풀렸지, 뭐가 걱정이야 라고 할지 몰라도 여러분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을 수가 있습니다. 빛 좋은 게살구 같은 기분이 들 수가 있어요. 화려한 태양빛 뒤에 가려진 그림자. 이게 내가 원하던 행복이 맞나 하는 그 씁쓸함이 살짝 남은 채로 3월이 마무리가 돼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태양이 뒤집혀도 태양은 태양이에요. 구름이 조금 가렸을 뿐 여러분의 3월은 결국 성취로 끝날 겁니다. 자, 이 다사다난한 3월을 관통하는 핵심 에너지는 멘토예요. 이 카드가 나온 이유는 명확합니다. 3월의 파도가 여러분 혼자 감당하기에는 벅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첫 번째,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으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법률가든 의사든 세무사든 혹은 인생의 경험이 많은 선배든 지혜를 가진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친구 붙잡고 하소연해봤자 술만 마시지 해결이 안 됩니다. 냉철한 조언자가 필요해요. 두 번째, 이번 달에 겪는 모든 고난, 그게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스승이라는 거예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뻔한 말이 이번 달에는 뼈저리게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볼게요. 이미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라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3월 초반에 펜타클 에이스가 역방향으로 나오면서 내 손에 쥔 게 없다, 나는 가진 게 없다 라고 좌절을 하셨죠. 근데 이 카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답은 이미 네 안에 있다. 외부에서 뭔가를 더 가져오려고 혹은 로또 같은 행운을 바라고 밖을 헤매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10년, 20년 사회생활을 하면서 쌓아온 경력, 온갖 더러운 꼴 보면서 길러온 인내심, 그리고 성실함, 이것들이 여러분을 구원할 무기입니다. 파랑새는 집에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능력과 자원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더 준비된 사람이고 강한 사람이에요. 자, 3월 1번 분들에게는 껍질을 깨는 고통이 따르는 한 달이 될 거예요. 타워가 무너지고 악마가 유혹하는 혼란 속에서도 여러분은 결국 묵묵히 내 자리를 지켜낼 것이고 스스로를 증명해낼 겁니다. 흔들릴지언정 부러지지 않는 여러분의 단단한 3월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1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2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2번 분들의 카드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제가 느낀 핵심 키워드는 각성과 선택이에요. 지난달까지 혹시 무언가에 홀린 듯이 시간을 보내지는 않으셨나요? 언젠가 잘 되겠지, 저 사람 변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현실을 유예해 오셨다면 3월은 그 안개가 걷히는 달입니다. 안개가 걷히면 무엇이 보일까요? 네, 아주 선명하고 적나라한 현실이 보여요. 그게 처음에는 조금 아프고 무거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번 분들은 그 현실을 직시하고 아주 날카로운 칼을 꺼내드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환상을 걷어내고 진짜 알맹이를 찾아가는 우리 이번 분들의 3월, 그 드라마틱한 여정을 아주 디테일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의 문을 여는 첫 흐름부터 볼게요. 초반부는 정신이 번쩍 드는 시기예요. 3월 1일 시작 카드가 컵 7번의 역방향입니다. 정방향이면 뜬구름을 잡는 공상인데 이게 역방향이죠. 환상이 깨진다. 현실 자각 타임이 왔다는 뜻입니다. 이건 긍정적인 의미의 충격이에요. 그동안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면서 문어발식으로 벌려놨던 일이 정리가 돼요. 혹은 내가 저 사람을 바꿀 수 있어 라고 믿었던 연인이나 배우자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사라집니다. 아, 저 사람은 안 바뀌는구나 하고 팩트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대 취준생분들은 대기업 아니면 안 가.
혹은 내 꿈은 이게 아닌데 하면서 현실을 부정하던 태도에서 벗어나서 일단 어디라도 들어가서 경력을 쌓자 라는 현실적인 태도로 전환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박 아이템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의 거품을 걷어내고 진짜 돈이 되는 알짜배기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폐기 처분하는 시기예요. 선택지가 많아서 우유부단하게 굴었던 과거와 작별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눈에 콩깍지가 벗겨지고 세상이 고화질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을 직시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환상이 사라진 자리에 책임감의 무게가 쿵하고 떨어져요. 벌려놓은 일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으니까 그 뒷수습은 누가 해야 될까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직장인분들, 그동안 미뤄뒀던 업무들이나 팀원들이 싸질러 놓은 일들을 여러분이 총대를 메고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근이 잦아질 수가 있고 육체적으로 상당히 고단한 시기예요. 내가 왜 사서 고생을 하나 싶겠지만 이건 피할 수 없는 통과의례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묘하게 무능력해 보이거나 도움이 안 되는 걸 깨닫고 그래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하면서 독박 육아나 가사노동, 경제적 부양을 온몸으로 떠안게 돼요. 그래서 어깨가 무겁고 허리가 휜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지만 우리 입원분들은 이걸 놓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현실을 알았거든요. 내가 안 하면 무너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악물고 버티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검 8번이 역방향으로 나왔는데 눈을 가리고 칼에 묶여있던 여자가 스스로 밧줄을 풀고 나오는 거예요. 자발적 해방, 스스로 만든 감옥에서의 탈출입니다.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주저앉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여러분은 이대로는 못 산다면서 각성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을 올가매던 건 사실 외부의 압박보다는 나는 할 수 없어, 상황이 너무 안 좋아 라는 여러분 스스로의 두려움이었어요. 근데 3월 10일경 여러분은 그 두려움을 찢고 나옵니다. 답답했던 직장에서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라고 말할 용기가 생기거나 나를 가스라이팅하던 연인이나 가족에게 그만해 라고 소리를 칠 수 있게 돼요. 비록 몸은 힘들지만 정신은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명료해지는 순간이에요. 이제 밧줄을 풀었으니까 어디로 갈지 정해야겠죠. 새로운 방향 설정, 구체적인 계획 수립 카드가 나왔어요. 그냥 답답해서 뛰쳐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음 스텝에 대한 청사진이 그려져 있어요. 이직을 준비하는 분들은 구체적인 회사를 리스트업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해외 진출이나 사업 확장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짭니다. 관계에서도 이 사람과 헤어지면 어떻게 살지가 아니라 독립하려면 보증금이 필요하고 월세는 어디가 싼지 알아보는 아주 현실적인 계획 단계로 진입해요. 여러분은 지금 지구본을 들고 성밖을 내다보는 영주처럼 더 넓은 세상을 향해서 시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칼을 뽑아요. 이건 결단, 확실한 끊어냄, 그리고 승리를 의미합니다. 3월 15일쯤 여러분은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돼요. 흐지부지 끌어오던 관계에 종지부를 찍거나 지지부진하던 계약서에 도장을 찍거나 혹은 파기하거나 미뤄왔던 수술이나 시술을 결정할 수도 있어요. 이 칼은 무자비합니다. 불필요한 감정 따위는 섞이지 않아요. 오로지 나의 이익과 나의 미래를 위해서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결단을 내려요. 직장에서는 여러분의 기획안이 통과가 되거나 논리정연한 말발로 상사나 거래처를 압도하는 일이 생겨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로 적의 목을 베는 형국이에요. 아주 속 시원한 사이다 같은 모먼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의 엔딩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연인 카드가 같이 나왔는데 날카로운 칼을 휘둘렀는데 결과는 사랑과 조화예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진짜 내 사람의 등장이에요. 컵 7번의 역방향으로 헛된 인연을 정리하고 검 에이스로 나쁜 관계를 잘라내고 나니까 그 빈자리에 진짜 나랑 말이 통하고 결이 맞는 귀인 혹은 새로운 연인이 들어와요. 솔로이신 분들은 소개팅 제안을 거절하지 마세요. 이번에 들어오는 사람은 여러분의 현실적인 조건과 감성적인 부분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완벽한 계약 혹은 파트너십이에요. 직장이나 사업에서 여러분이 내린 결단이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시너지를 냅니다. 마음에 드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거나 든든한 동업자를 만나게 돼요. 즉 3월의 전반부는 아닌 것을 잘라냈더니 맞는 것이 들어왔다 라는 완벽한 서사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후반부로 넘어갈게요. 16일에서 말일의 운세입니다. 전반부가 전쟁을 치르듯이 치열하게 정리하고 선택하는 과정이었다면 후반부는 그 선택에 대한 보상을 받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는 치유와 확장의 시기예요. 후반부의 시작은 완즈 6번이 역방향으로 나왔는데 승리의 카드가 뒤집힌 거예요. 이건 지연되는 인정 혹은 빛바랜 승리를 주의하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전반부에 엄청난 결단을 내리고 성과를 냈지만 3월 셋째 주에는 주변의 반응이 생각보다 뜨뜻미지근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해결했는데 왜 아무도 안 알아주지? 하는 서운함이 들 수가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의 성과를 가로채려는 얌체 같은 동료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승리는 승리입니다. 단지 퍼레이드가 조금 늦어질 뿐이에요. 이때 너무 나 잘했지 하고 생색을 내거나 칭찬을 갈구하면 오히려 모양이 빠져요. 묵묵히 있으면 알아서 진가가 드러나니까 잠시 겸손 모드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서운함을 달래줄 카드가 컵 3번으로 나왔어요. 축배, 우정, 소통의 카드인데 직장 상사는 몰라줘도 동료들은 여러분을 압니다.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술 한잔을 하거나 수다를 떨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흐름이에요. 이 시기에는 인맥이 곧 재산이에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밖으로 나가세요. 동창회, 모임, 회식 자리에서 의외의 정보나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20대 분들은 친구들과의 여행이나 파티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고 기혼자 분들은 비슷한 처지의 학부모 모임이나 동호회에서 맞아 나도 그래 하면서 깊은 공감과 위로를 받게 돼요. 이 연대감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검 4번의 역방향이 나왔어요. 누워있던 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휴식 끝, 활동 재개, 그리고 회복이에요. 3월 중순까지 완즈 10번의 무게를 견디느라고 몸과 마음도 지쳤을 텐데 컵 3번으로 에너지를 충전하니까 이제 다시 움직일 힘이 생기는 거예요. 미뤄뒀던 운동을 다시 시작하거나 아팠던 곳이 낫거나 침체되어 있던 컨디션이 정상 궤도로 돌아옵니다. 멈춰있던 프로젝트가 다시 가동되기도 해요. 좀 쉬었으니까 이제 다시 뛰어볼까 하는 의욕이 샘솟는 시기입니다. 동면에서 깨어난 꿈처럼 여러분은 기지개를 켜고 세상 밖으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아주 반가운 카드가 나왔어요. 펜타클 5번의 역방향이에요. 이건 궁핍에서의 탈출, 구조의 손길입니다. 경제적으로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3월 초반에 돈 나갈 곳이 많아서 허덕였다면 말일로 가면서 예상치 못한 수입이 들어오거나 빌려준 돈을 받거나 혹은 누군가 금전적인 도움을 줍니다. 취준생인 분들은 길었던 백수 생활을 청산하고 취업에 성공한다는 강력한 신호이기도 해요. 건강 문제로 고생하셨던 분들도 이 시기에는 확실히 호전이 돼요. 춥고 배고픈 눈밭을 지나서 따뜻한 난로가 있는 집 안으로 들어오는 형국이에요. 이제 살만하다 라는 소리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회복을 넘어서 확장으로 가요. 더 넓은 세상, 장기적인 비전, 무역과 확장입니다. 자, 급한 불을 끄고 나니까 이제 여러분의 시선은 먼 바다로 향하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거래처가 늘어나거나 활동 반경이 넓어집니다. 직장인 분들은 부서 이동이나 파견, 출장 등 이동수가 들어오는데 이게 여러분 커리어에 아주 긍정적이에요. 단순히 눈앞의 생존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는 뭐 해먹고 살지? 5년 뒤에는 어떤 모습일까를 그리면서 큰 그림을 그리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그릇이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3월에 대미를 장식하는 카드가 검 7번으로 역방향이 나왔어요. 정방향이면 속임수나 배신인데 역방향은 진실이 드러남, 제자리로 돌아옴 혹은 정면 돌파를 의미해요. 그동안 여러분을 찜찜하게 했던 오해나 구설수가 있다면 이 시기에 깨끗하게 해소가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속이려고 했다면 그 정체가 탄로나고 잃어버렸던 신뢰나 물건을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의 태도예요. 요령 피우지 말자, 편법 쓰지 말고 전공법으로 가자 라는 마음가짐. 3월 한 달간 겪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꼼수가 아닌 진정성만이 최후의 승자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짓 없는 투명한 상태로 가벼운 마음으로 4월을 맞이할 준비를 마치게 돼요. 자, 이 다이나믹한 여정을 관통하는 3월의 핵심 에너지를 볼게요. 3월 달에 여러분의 핵심 에너지는 샤먼이에요.
샤먼은 치유자이자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중재자입니다. 이 카드는 여러분이 이번 달에 겪는 경험들이 단순한 고생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의 과정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3월 동안 아픈 현실을 직시하고 스스로를 올가매던 밧줄을 끊어내면서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일어나는 과정을 겪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거대한 연금술이에요. 고통이 지혜로 바뀌는 마법 같은 시간이죠. 여러분의 직감이 그 어느 때보다 예리해지는 시기니까 논리보다는 여러분의 촉을 믿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조언 카드는 하늘이 보낸 선물이에요. 정말 소름 돋는 마무리예요. 우리 이번 분들 안심하세요. 3월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설령 그게 무겁게 느껴지거나 서운하게 느껴질지라도 그건 전부 하늘이 보낸 축복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게 무슨 선물이야, 똥이지 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환상을 깨준 것도 안 좋은 관계를 끊어내게 만든 것도 결국 여러분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우주의 큰 그림이에요. 도움의 손길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은 보호받고 있으니까 두려워 말고 과감하게 선택하고 칼을 휘두르세요. 3월, 우리 이번 분들에게는 거짓된 껍질을 벗고 진짜 나를 찾는 각성의 달이 될 거예요. 그 과정이 조금 쓰라릴 순 있지만 그 끝에는 진짜 내 사랑과 풍요로운 회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이 여러분의 등을 떠밀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을 응원합니다. 자, 이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3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3번 분들의 카드를 딱 펼치자마자 이 사람은 진짜다 라는 감탄이 터져 나왔어요.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좀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3월은 한 편의 재난 영화로 시작을 해서 히어로물로 끝나는 그야말로 기승전결이 완벽한 드라마예요. 우리 3번 분들의 3월은 어떻게 펼쳐질지 아주 적나라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의 문을 여는 첫 카드부터 죽음 카드가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카드를 무서워하시지만 이건 완벽한 종결을 뜻해요. 질질 끌어오던 문제들이 강제로 끝나는 겁니다. 권태기였던 연인에게서 이별 통보를 받거나 간신히 버티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혹은 설마 했던 계약건이 완전히 파기되는 시기예요. 이건 리셋 버튼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못 누르니까 운명이 강제로 눌러버린 거예요. 20대 분들은 불합격 통보나 썸의 종료로 나타날 수가 있고 기혼자 분들은 배우자와의 관계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지점까지 가서 법적인 정리를 고민하게 되는 시점이에요. 아프지만 이미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 죽음의 여파가 바로 이어져요. 컵 2번이 역방향으로 나왔는데 정방향이면 건배하고 계약을 하는 건데 뒤집혔죠. 결렬, 소통 불가, 이별입니다. 데스카드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지는 모습이 너무나 명확해요. 믿었던 파트너, 동업자, 연인과 이제 그만하자면서 등을 돌립니다. 단순히 안 보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로 끝나요. 직장에서는 재계약 불발, 협상 결렬이에요. 여러분이 제시한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약속을 깨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싶은 배신감에 치가 떨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회의감이 극에 달하는 시기예요. 자, 그렇게 관계가 깨지니까 당연히 진행되던 일도 멈춥니다. 전차가 역방향으로 나왔어요. 강제정차, 통제불능, 사고를 의미해요. 열심히 달리던 자동차 바퀴가 빠진 격입니다. 이직을 준비하던 분들은 면접 일정이 취소가 되거나 밀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물류가 막히거나 자금줄이 막혀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돼요. 가장 답답한 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빨리 이 상황을 해결을 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브레이크도 엑셀도 말을 안 듣는 공포감이에요. 이 시기에는 억지로 뭔가를 추진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차가 역방향일 때는 무리하게 움직이면 100% 사고 납니다. 멈춰있는 게 나아요. 자, 그렇게 상황이 멈추니까 현실적으로 타격이 와요. 품위 유지 실패, 금전적인 손실, 의존적인 상황이 됩니다. 죽음 카드랑 전차 카드의 역방향의 여파로 통장 잔고가 위험해져요. 믿었던 수입원이 끊기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 위약금이라든지 병원비라든지 수리비 등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안정이 흔들립니다.
심리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초라해질 수가 있나 하는 자괴감까지 들어요. 남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있는 척 하고 싶지만 현실은 카드값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예요. 특히 기혼자분들은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 상실로 인해서 내가 원치 않는 노동 현장에 내몰리거나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서 돈을 빌려야 하는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몰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완즈의 기사가 나왔는데 이건 충동적인 행동, 도피성 이동이에요. 아 몰라 다 때려쳐 하고 질러버립니다. 신중하게 계획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욱하는 마음에 사표를 던지거나 짐 싸서 집을 나오거나 무작정 여행을 떠나버려요. 이 에너지는 폭발력이 있지만 지속력이나 방향성은 없습니다. 20대 분들은 갑자기 유학을 가겠다거나 전공을 바꾸겠다고 하실 수도 있고 직장인 분들은 상사와 대판 싸우고 내일부터 안 나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버릴 수도 있어요. 이건 용기가 아니라 회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이 숨막히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보자는 심리죠. 자, 그리고 전반부의 마지막 카드. 결국 올 것이 왔어요. 심장에 칼이 3개가 꽂혀있죠. 비수,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 그리고 상처입니다. 충동적으로 저지른 행동의 결과가 아쉽게도 시원함보다는 아픔으로 돌아와요. 홧김에 헤어지자고 했는데 상대방이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그래 라고 했을 때의 그 충격, 사표를 던졌는데 아무도 안 잡을 때의 그 씁쓸함, 혹은 누군가에게서 들은 모욕적인 언사, 뒷담화가 내 귀에 들려와서 잠을 못 이루는 밤. 3월 15일쯤에 우리 3번 분들은 방바닥을 치면서 울거나 술로 밤을 지새울 만큼 감정적으로 가장 밑바닥을 찍게 돼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바닥을 쳤다는 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뜻입니다. 자, 전반부에 흘릴 눈물은 다 흘렸어요. 후반부 카드를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주저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보란듯이 아주 화려하게 부활을 할 겁니다. 자, 후반부의 시작은 완즈 여왕이 나왔어요. 울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여왕의 옷을 입고 등장합니다. 자신감의 회복,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 그리고 카리스마를 의미해요. 바닥을 치고 나니까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무너질 줄 알아? 두고 봐. 그렇게 거울을 보고 화장을 고치고 가장 아끼는 옷을 입고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이 시기에 여러분은 매력이 철철 넘쳐요. 사람들을 휘어잡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직장에서도 주눅 들어있는 게 아니라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나서서 리더십을 발휘해요. 주변 사람들이 쟤 멘탈 진짜 세다 라고 혀를 내두를 정도로 여러분은 빠르게 회복하고 당당해져요. 그렇게 자신감을 되찾고 나니까 과거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컵 9번이 역방향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거품이 빠짐, 가짜 행복을 깨닫다예요. 전반부에 죽음 카드로 잃어버렸던 것들, 연인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돈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은 깨닫습니다. 사실 나 그거 별로 안 좋아했어 라든지 그 사람 사실 나한테 별로 잘해주지도 않았어 라든지 그 직장 겉만 번지르르 했지 속은 썩어 있었어.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팩트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행복한 척하기 위해서 붙잡고 있었던 껍데기들을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버리는 단계예요. 속이 다 시원해집니다. 그렇게 과거에 대한 미련이 사라지니까 행동도 변해요. 컵 6번이 역방향으로 나왔는데 과거와의 단절, 성장, 추억팔이 금지를 의미해요. 전 남친, 전 여친에게서 연락이 와도 씹습니다. 옛 직장 동료가 그때가 좋았지 라고 해도 난 지금이 더 좋아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이나 상처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유치했던 내 모습, 의존적이던 내 모습과 작별하고 어른이 되는 시기예요. 20대 분들은 부모님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선언할 수가 있고 기혼자분들은 옛날엔 당신이 나 사랑했잖아 같은 말 대신 현실적인 미래 계획을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과거를 버렸으니까 이제 미래를 위한 준비도 해야죠. 감성적인 시기는 끝났어요. 여러분의 뇌가 아주 빠릿빠릿하게 돌아갑니다. 이직할 회사에 대해 밤새워서 리서치를 하거나 창업 아이템을 위해서 시장 조사를 하거나 혹은 나를 배신했던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법적 대응이라든지 혹은 실력으로 압살하기 위해서 증거를 수집합니다. 3월 말에 여러분은 누구보다 눈치가 빠르고 정보를 쥐고 흔드는 사람이 돼요.
섣불리 덤비지 않고 조용히 데이터를 모으면서 때를 기다리는 스나이퍼랑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 관문이 남았어요. 달 카드가 나왔는데 불확실성, 혼란, 그리고 밤의 시간을 의미해요. 정보를 모았지만 여전히 미래는 안개 속에 있습니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 길이 맞나?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밤마다 찾아와요. 주변 상황도 아직 100% 클리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달 카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달빛 아래에서는 사물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감각은 깨어납니다. 이건 창조를 위한 혼돈이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쟤 망한 거 아니야? 라고 수군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여러분은 그 어둠 속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3월의 피날레, 드디어 마법사 카드가 나왔어요. 매지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 능력자, 그리고 판을 뒤집는 해결사를 의미해요. 달 카드의 불확실함, 그까짓 거 여러분의 능력으로 뚫어버려요. 3월 말에 여러분은 기적처럼 재기에 성공을 합니다. 잘렸던 직장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가 되거나 헤어진 연인 따위는 기억도 안 날 만큼 멋진 모습으로 변신을 해서 인기를 끕니다. 사업적으로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대박을 터뜨리는 아이디어를 내요. 이제 여러분은 환경 탓, 남 탓을 하지 않아요. 내가 맘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다 라는 강력한 자신감과 함께 여러분은 3월의 진정한 승리자가 돼요. 자, 이 극적인 3월을 관통하는 핵심 에너지가 뭘까요? 여러분의 핵심 에너지는 치유자예요. 이 카드가 나온 이유는 명확합니다. 전반부에 소드 3번으로 상처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힐러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이 겪은 그 배신, 이별, 실패의 아픔이 여러분을 치유자로 만들어요. 이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은 타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게 되고 나아가서 스스로를 치유하는 법을 터득하게 돼요.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가장 큰 치유는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괜찮아, 고생했어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조언 카드로 끌어당김의 힘이 나왔어요. 매지션 카드와 아주 찰떡궁합인 조언입니다. 이 카드는 이렇게 말해요. 네가 생각하는 것이 곧 현실이 된다. 자, 전반부에 힘들다고 나 망했어, 나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계속 그 고통 속에 머물게 돼요. 하지만 후반부의 마법사처럼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더 좋은 걸 가질 자격이 있어 라고 주파수를 바꾸는 순간 우주는 여러분에게 그에 걸맞는 현실을 배달해 줄 거예요. 3월, 여러분은 강력한 자석이에요. 쓰레기를 끌어당길지 황금을 끌어당길지는 오로지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3월, 우리 3번 분들의 운세는 한마디로 대반전이에요.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 가장 높은 곳으로 비상하는 한 달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은 여러분을 마법사로 각성시키기 위한 우주의 큰 그림임을 잊지 마세요. 죽어야 다시 태어납니다. 부활할 준비가 되신 우리 3번 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3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4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4번 분들의 카드를 한 장으로 요약을 하면 더 스톰, 즉 폭풍우예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3월은 평화롭거나 낭만적인 달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덮어뒀던 썩은 문제들이 터져나오고 감정의 밑바닥까지 확인해야 하는 전쟁 같은 한 달이 될 거예요. 하지만 겁먹지 마세요. 태풍이 불고 나면 공기가 깨끗해지듯이 이 폭풍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특히 인간관계에서의 배신, 감정적인 소모전, 그리고 법적 공방이나 시시비비를 가리는 싸움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4번 분들이 이 폭풍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서 승기를 잡을 수 있을지 그 치열한 생존 전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3월 초반부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감정을 건드리고 참았던 뚜껑이 열립니다. 3월의 시작은 컵의 왕이 역방향으로 나왔는데 이건 감정 조절에 실패한 권력자 혹은 이중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주변 인물 중에 한 명을 떠올려 보세요.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지만 속은 꼬여있는 사람, 술만 마시면 본색을 드러내거나 기분 팔아서 종잡을 수 없는 사람, 직장 상사라면 변덕이 죽이 끌듯이 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할 것이고 배우자나 연인이라면 감정적인 학대,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을 시도하거나 자신의 우울함을 무기로 여러분을 조종하려고 듭니다.
혹은 부정직한 문제, 외도라든지 횡령이라든지 거짓말이 드러나서 신뢰가 깨질 수가 있어요.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는 기분으로 3월이 시작이 됩니다. 상대의 저런 모습을 보고 나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컵 에이스의 역방향이 나왔어요. 컵에서 물이 다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감정의 고갈, 마음의 문을 닫음이에요. 이제 더 이상 너한테 줄 사랑은 없다. 기대도 없다. 상대방에 대한 정이 뚝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연인이 있으신 분들은 상대의 치명적인 단점을 보고 우린 여기까지다 라고 느끼면서 마음이 차갑게 식습니다. 기혼자분들은 배우자의 뻔뻔한 태도에 질려버려서 대화를 거부하게 돼요. 각방 쓰자, 말 시키지 마 라는 선언이 나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회사에 쏟은 열정이 아깝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애사심이 바닥을 쳐요. 더 이상 감정적으로 호소하거나 매달리지 않습니다. 왜냐? 물이 말랐으니까요. 자, 그렇게 감정이 메마르고 나니까 비로소 이성이 돌아와요. 정의 카드가 나왔어요. 이제 여러분은 울지 않습니다. 대신 칼을 들고 저울질을 시작해요. 그래, 감정 빼고 팩트만 보자. 법대로 해. 계약서 가져와. 이런 식으로 이 카드는 냉철한 판단과 공정한 분배를 의미합니다. 이혼을 고민하던 분들은 실제로 변호사를 상담하거나 재산분할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직장인분들은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노동법을 찾아보거나 증거자료, 녹취라든지 메일을 수집해서 정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요.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논리와 규정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시기입니다. 3월 둘째 주, 여러분은 판사처럼 차갑고 단호해져요. 자, 정의로 판단이 섰다면 이제 행동할 차례예요. 검의 기사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돌격 앞으로, 거침없는 언변, 공격성을 의미해요. 참지 않습니다. 들이받아요. 그동안 쌓아왔던 불만, 상대방의 잘못된 점을 속사포처럼 쏟아냅니다. 네가 그때 그랬잖아. 이건 규정 위반입니다. 라면서 팩트 폭격을 날려요. 이 카드는 속도전이에요. 질질 끌지 않고 단판을 짓겠다는 기세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상대방이 변명할 틈을 주지 않고 몰아세우는 여러분의 모습. 평소와 다르게 아주 공격적이고 날카롭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쟤 저런 면이 있었어? 하고 놀랄 정도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강하게 나가니까 상대방의 반응은 어떨까요? 유치한 변명이나 회피, 그리고 찌질함을 의미하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 사람이 갑자기 어린애처럼 구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반박은 못하고 너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그때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나. 라면서 감정에 호소를 하거나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혹은 연락을 씹고 잠수를 타버릴 수도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와, 진짜 밑바닥까지 보이는구나 라면서 혀를 차게 될 겁니다. 상대의 미성숙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시기예요. 그렇게 전반부의 마지막은 절제 카드가 나옵니다. 폭풍처럼 몰아치다가 갑자기 절제라니. 이건 여러분이 싸움을 멈추는 게 아니라 호흡 조절을 하는 겁니다. 너무 세게 달렸으니까 잠시 숨을 고르는 거죠. 혹은 상대방이 너무 찌질하게 나오니까 그래, 내가 참자. 똑같은 사람 되지 말자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 하는 단계예요. 이 카드는 조율을 의미하기도 해요. 법적인 공방이나 다툼 중에 잠시 휴전 상태가 되거나 중재자가 나타나서 합의점을 찾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분노와 이성을 섞으면서 여러분은 스스로의 멘탈을 치유하고 후반전을 준비해요. 자, 이제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전반부에 절제로 잠시 소강 상태였던 전쟁이 후반부에는 더 크고 거친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요.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후반부의 시작은 검 6번의 역방향으로 시작이 되는데 배를 타고 떠나야 되는데 배가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의 재발, 탈출 실패, 그리고 발목 잡힘을 의미합니다. 전반부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생각했던 문제가 다시 터지는 거예요. 헤어진 줄 알았던 연인이 다시 찾아와서 괴롭히거나 합의된 줄 알았던 계약 내용에 상대가 딴지를 거는 거예요. 이동수가 막히는 흐름이기도 합니다. 이직이나 이사를 계획했는데 대출이 안 나오거나 날짜가 안 맞아서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지긋지긋하다. 언제 끝나냐 라는 탄식이 절로 나와요. 과거의 망령이 여러분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는 형국이에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운명의 수레바퀴가 역방향이에요. 이건 악순환, 타이밍의 불일치, 그리고 운이 따라주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상황이 꼬여도 너무 꼬인 거예요.
머피의 법칙처럼 하필이면 가장 바쁠 때 사고가 터지고 하필이면 내가 실수했을 때 그걸 상사가 보는 거예요. 이 시기에는 운명은 내 편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노력으로 극복하기 힘든 외부의 악재, 경기의 흐름이라든지 회사의 갑작스러운 방침 변경이라든지 집안의 우환이라든지 이런 일이 겹치면서 우리 사범분들을 시험에 들게 할 거예요. 쳇바퀴가 돌듯이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 같은 답답함이 극에 달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폭풍의 눈으로 들어갑니다. 심판 카드가 나왔어요. 이건 최후의 통첩, 명확한 결론, 각성이에요. 그 답답함 속에서 갑자기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외부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다. 법원의 판결문이 도착하거나 합격 불합격 통보, 혹은 상대방의 비밀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요. 이 소식은 여러분을 각성시킵니다. 이제는 끝을 봐야 되겠다. 더 이상 피할 수도 미룰 수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여러분은 결단을 내릴 거예요. 부활을 하거나 심판을 하거나. 자, 그리고 심판의 나팔 소리를 듣고 날뛰는 건 상대방이에요. 전반부의 음침한 권력자였던 그 사람이 후반부에는 폭군으로 진화를 해요. 분노조절 장애, 폭력성, 독불장군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궁지에 몰리니까 이성을 잃고 날뛰는 거예요. 고성을 지르거나 책상을 엎거나 막말을 퍼붓습니다. 직장 상사라면 부하 직원들에게 화풀이를 할 것이고 배우자라면 물건을 던지거나 위협적인 태도를 보일 수가 있어요. 이건 그 사람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완제의 왕 역방향은 허세와 불안의 반증이에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공포를 분노로 표출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결국 판이 커집니다. 난타전, 혼란, 그리고 다수와의 싸움 카드가 같이 나왔어요. 이건 1대1의 싸움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까지 끼어들게 돼요. 직장 내 파벌 싸움으로 번지거나 부부싸움에 양가 부모님이 개입을 하거나 친구들끼리 편을 갈라서 싸우는 형국이에요. 시끄럽고 정신이 없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내 말이 맞다면서 목소리를 높여요. 이때의 사범분들은 이 소음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피곤하지만 물러설 것도 없어요. 이미 전쟁은 시작됐죠. 자, 3월의 엔딩 카드는 소드 검 5번이에요. 자, 싸움 끝에 남은 건 무엇일까요? 이 카드는 패배자가 없는 승리 혹은 상처뿐인 영광이에요. 여러분은 이길 겁니다. 상대방을 꺾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썼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수도 있어요. 이혼 도장이라든지 퇴사 처리라든지 승소라든지. 하지만 기쁘기보다는 더럽고 치사해서 다신 안 본다 라는 마음으로 뒤돌아서는 모습이에요. 비열한 방법을 써서라도 이기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살아남기 위해서 독해졌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전쟁은 끝났고 여러분은 폐허 속에 서서 씁쓸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 지는 것보단 낫지. 이게 3월의 현실적인 결말이에요. 이 치열한 전쟁 같은 3월을 관통하는 에너지는 폭풍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번 달은 피할 수 없는 폭풍우예요. 이 폭풍은 파괴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화의 기능도 해요. 무너질 것은 무너져야 되고 부서질 것은 부서져야 돼요. 썩은 인연들이 이 폭풍에 쓸려 나가야 여러분의 인생의 새싹이 돋아요. 그러니까 폭풍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올 것이 왔구나 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마지막 조언 카드로 어둠의 지배를 풀고 원인이 되라 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가 여러분에게 뼈 때리는 조언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어둠,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에 먹히지 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상대를 하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같이 괴물이 돼요. 우울해지고 분노에 차고 복수심에 불타죠. 그 감정을 내려놓으세요. 그들은 그들대로 살게 두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원인이 되라. 이 말은 상황에 휘둘리는 피해자가 되지 말고 상황을 주도하는 주체가 되라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해 라고 남 탓을 하면 여러분은 영원히 피해자예요. 대신 이 상황을 끝내는 건 나야. 내가 선택해서 이 전쟁을 끝낸다 라고 마음을 먹으세요. 3월의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전장의 지휘관이 되는 거예요. 자, 3월. 우리 4번분들에게는 정말 고단하고 시끄러운 한 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폭풍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더 강한 전사로 만들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진흙탕 싸움 끝에 얻어낸 승리는 비록 상처는 남겠지만 그건 훈장이에요.
부디 감정에 잡아먹히지 말고 차가운 이성으로 이 폭풍을 뚫고 지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4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잠시 여러분의 마음에 다녀갑니다. 리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언제든 이 공간으로 다시 들러주세요. 잠시 달밤이었습니다.